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광수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를 잡는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잡는다. 이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잡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기회 그러면 하나의 단어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죠. 이 하나를 선택하면 이 하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비용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어떤 것을 정할 때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닌 내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메이카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 100m 달리기 신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라고 하죠. 아직 그분이 세운 신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농구를 했을 겁니다. 라는 말이죠. 그 얘기는 자메이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구를 할 수는 없었고 나는 100m 달리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고, 거꾸로 나처럼 100m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결국 나는 그렇고 그런 농구 선수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회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행운의 여신이 뒷머리가 없다니 조금 볼썽사납게 생겼잖아요. 그것은 뒤에서 행운의 여신을 잡으려고 그러면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회는 우리 눈앞에 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거 기회였는데 그거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있는데요. 그 실존주의에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참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물과 다르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사물은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의 본질은 물건을 담는 것이다 라는 본질이 있고요. 실제로 그 본질에 맞게끔 이렇게 컵을 디자인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물들과 달리 인간은 완전히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인가를 의미 있다고 해야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1년을 나가 계셨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 치면 한 20년 더 옛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교육이 바쁘고 번잡한 곳이어서 지금보다는 많이 학생들 면담이나 학생들에게 관심 갖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 선생님은 교육학을 하셨고요.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쳐 보겠다는 열정이 넘치는 젊은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당신이 담임이 아니라 부담임으로 있는 그 반의 학생들을 한 명씩 1:1 면담을 하셨습니다. 많게는 30분, 40분, 적게는 20분 뭐 이렇게 매일 면담을 해서 모든 학생들을 다 면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무수첩에 다 장점, 단점, 부족한 점, 얘는 뭐가 특징, 이런 걸 다 적으셨답니다. 그 부담임인 반 학생 모든 학생들을요. 1학기가 끝났고요. 여름방학 후에 2학기가 돼서 했더니 교무실에서 조금 불편한 소리들이 이렇게 다니더래요. 뭔가 했더니 어떤 학생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어머 어떡해 라고 있는데 옆에 앉으셨던 선배 선생님이 어머 아무개 선생님이 부담임하는 그 반 학생이잖아 하는 순간 그런 학생 없는데요? 제가 학생들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있어. 걔잖아, 그 앞에 앉았던 걔.
아닌데요 하는 순간 교무수첩을 꺼내서 쭉 찾아서 탁 펼치는 순간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정말 그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 여학생과 같이 앉아서 면담도 했고요, 이야기도 했고요, 어쩌면 맛있는 것도 같이 주면서 깊은 얘기를 나눴을지 모르지만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학생을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거고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 여학생은 사실은 없었던 거와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가져다가 내 것으로 의미화시켜야만 비로소, 그것을 실존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행운의 여신이 뒷머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내가 의미화를 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수가 없고요, 농구 선수가 될 수가 없고요, 더더욱 골프 선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제 영역은 요만큼밖에 없으면 저는 요 안에서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 영역을 더 키우면 기회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 운동의 영역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화살을 쏠 때요, 관역이 조그마면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역이 크면 맞추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은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제 영역을 그만큼 크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스마트폰에 키워서 크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글을 요 자그마한 몇 개 안 되는 키에다가 문자를 배분해서 어떻게 글자를 만들까를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 핸드폰에서는 천지인 방식으로 모음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 한글을 만드는 방식이 천지인 방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보통 3학년 때 훈민정음을 배우고요, 그러면서 모음을 만드는 방식은 세종대왕이 천지인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아서, 또는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서 만들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 또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내가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내 영역을 넓혀놨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 기회를 다 못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역이 거기까지 커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영역도 키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회도 잡을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는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사실은 적어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설화에 내복에 먹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당신이 하셨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신지 딸을 불러서 요즘 말로 생색을 내고 싶으셨어요. 첫째 딸을 불러서 야,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잘 사냐 라고 말했더니 첫째 딸은 영특해요. 아버지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물어요.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사냐? 아버지 덕분이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셋째 딸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구 덕이냐? 그랬더니 셋째 딸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요 아버지 제복에 먹고 살지요.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더더욱 이 아버지 얼마나 부자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화가 너무 난 아버지는 셋째 딸을 쫓아냈습니다. 셋째 딸은 쫓아냈는데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별로 실망하지 않고 그러네, 그러면 집에 폐물들이 많으니까 많이 챙겨서 가져가면 좋겠지요. 그러지 않고 곳간에 가서 서혹 서대의 쌀을 이렇게 퍼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정도, 글쎄 1.5리터 페트병 한 5개 정도의 쌀을 가져가면서 요거는 내복이야 라고 가져갔습니다. 자, 내복에 먹는다고 그랬던 이 딸이 쫓겨난 다음에 숫장수랑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숫장수가 숯을 만드는 가마가 있는데 돌멩이들이 세상에 황금이었던 거예요. 숫장수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숯 만들지 마시고요. 저거를 가져다가, 저 돌멩이를 가져다가 장에 갖다 파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요. 큰 돈을 내고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파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숫장사가 이렇게 보니까 돌멩이인데 우리 부인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하지만 말을 들어서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팔려고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이고 바보 이걸 팔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있지만 꼭 참고 기다립니다. 정말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 돌멩이를, 사실은 황금이죠, 다 가져가면서 큰 돈을 치르고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도 가난해지신 다음에 이 집에 와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셋째 딸이 황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구나라는 것인데, 사실 내복에 먹지 설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버지 집이 셋째 딸이 나간 다음에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는 이야기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으면요, 그 조직에 일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요, 잘하는 분이 있고요, 앞장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앞장서고 잘하는 분들만으로 쫙 모아놓으면 굉장히 조직이 잘 될 것 같지만, 하시는 분들은, 또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스며들었던 그분들이 사실은 전체를 잘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셋째 딸은 아마도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청소하진 않겠죠. 부잣집 딸이니까. 쭈르륵 하고 청소하는 언니들한테 가서 어머 나 언니는 너무 청소를 잘해. 아유 귀엽다 이랬겠죠. 쭈르르르 저 빨래터에 가서 이모들, 어머 나 이모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서 빨래를 이렇게 잘해. 별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 없어도 청소할 거고요, 일할 거고요, 빨래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셋째 딸이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던 요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그 집안 전체가 활성화되고 그 집안이 잘 돌아갔던 겁니다. 셋째 딸은요, 자기 복을 크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딸은 자기 복에 먹는다고 그랬지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부자 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셋째 딸은 요만큼이 내가 가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있습니다. 여러 번 똑같은 이름으로 우주에 갔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수도 있는데, 한 번 챌린저호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고 있었던 인명, 우주 비행사들도 다 돌아가시고 말았겠죠. 나중에 그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글쎄 세상에 조그마한 고무링, 오링이라고 하는데요. 돈으로 치면 몇 달러 되지 않는 그 링이 불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더라도요, 적어도 나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다모전이라는 송지양이라는 분이 쓴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셨지만 무술 잘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다모는 식모, 친모 이런 것처럼 하층 아주 하인들입니다. 순조 때 굉장히 곡식이 부족해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못 빚게 했죠. 근데 술을 몰래 빚어 먹는 밀주라고 하죠. 그걸 단속했고요. 실제 누가 밀주를 빚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고변을 하면 그것을 단속한 다음에 벌금을 물리고요. 벌금의 일정 부분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양반집에서 밀주를 빚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모가 들어가 보니까 양반인데 할머니가 된 아주 할미가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진짜 빚었던 거죠. 그 순간 다모는 이 할머니가 죽게 돼서 막 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깟 술이 뭐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 그래서 이걸 깨운 다음에 빚으셨습니까 안 빚으셨습니까 했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는데 할아버지겠죠. 술을 못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죽어가서 할 수 없이 조금 빚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가봤더니 요만한 항아리에 있어요. 자, 이거는 증거물이죠. 근데 그 증거물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걸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동생이
성묘를 가겠다고 왔길래 줄 거는 없고 빈속에 이거 그냥 한번 하나 줬죠. 시동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나오니까 포졸 뒤에 웬 생원이, 젊은 생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까 들었던 할미에게 들었던 그 시동생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모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말씀드렸습니다. 다모는 하층민입니다. 노예예요. 근데 양반인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 너 같은 것이 무슨 양반이냐. 포졸들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모를 띄어내서 다모를 막 때리면서 이놈 양반을 능멸했다 또는 너는 증거를 없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자그마치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자, 다모는 무슨 일을 했나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았나요? 착한 사람이어서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쓴 블랙스완이라는 책에 있는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상원의원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셨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문제적인 장면을 보셨답니다. 통로에서 문을 열면 그냥 기장실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싶어서 상원의원이니까 법안을 만들어냈답니다. 내용은 뭐냐? 새로운 안전문을 모든 비행기에 장착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걸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 라는 사람들부터 그것을 다 장착하는데 비용이 얼마인데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 라는 사람들. 아니 그거 만든 만큼요 무거워져요. 비행기 무거워지면 그만큼 연료가 들고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더 되지 않겠어요?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 저 사람 보니까 저 안전문 만드는 업체에 로비를 받았구만. 그러니까 저거를 쓸데없이 갑자기 하자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반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모든 비행기에 그리고 심지어 미국 영공 안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국적의 비행기까지 안전문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안전문은 만들어졌지만 이분은 굉장히 많은 반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원의원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고요. 더 중요한 건 주변 분들 어떤 누구도 이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 선택은, 이 기회를 잡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런 겁니다. 다모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하층민이지만 정말 어떻게 예의와 도리와 염치가 사라지고 있는 그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모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모가 했던 일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큰 일이 방지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모도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구도 그 상원의원을 몰랐던 것처럼 그 기회를 잘 잡았던 그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공하는 기회, 잘 되는 기회, 남들이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는 기회, 그리고 내가 봐도 뿌듯한 그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잘 된 것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기회를 그때마다 충실히 잡아서 스스로 의미화하셨던 상당히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아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혹 서대의 쌀을 가지고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막내딸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크지 않지만, 내가 한 것을 남들이 모를 수 있지만, 혹시 내가 한 것이 황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 온 귀한 기회를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잡아서 내 삶과 내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내 주변을 밝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메이카에서 뛰었던 우사인 볼트는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농구를 하느냐 100m 달리기를 하느냐 아니면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어부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또는 그냥 지나가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그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잘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서홉, 서대에 밥을 가지고 맛있는 쌀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먹고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잡을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